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햇살이 내리쬐면 메리 위스는 지난 36년 동안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능숙했고 모든 움직임은 마치 그녀가 그것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정확하고 민첩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오크힐에 있는 그녀의 집의 작은 부엌에선 커피 향이 토스트 냄새와 섞여 있지만 아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메리, 커피 다 마쳤어? 아버지 조셉이 신문을 손에 들고 걸어 내려오는 계단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지 제조회사에서 은퇴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의 모닝 커피 루틴은 변하지 않았다.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설탕을 조금 넣었어. 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대답했다. 그러나 요셉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메리의 관심은 명백했고 주목할 필요도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인 엘레노어 부인이 여느 때처럼 우아한 옷차림과 완벽한 화장을 하고 나타났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프렌치 토스트가 있어요. 메리가 말했지만 엘레노어는 아침 식사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바네사가 방금 전화했습니다. 그는 브래들리 가족과 저녁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밤 늦게 올 것입니다. 메리의 여동생에 대한 언급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바네사는 항상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패션 매장에서 보조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집안의 아들인 브래들리 카터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의 모든 대화는 거의 전적으로 바네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일, 연애, 호화로운 결혼식 계획. 정말 멋져요. 메리는 식탁을 차리면서 쾌활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브래들리의 부모님은 관대하시거든요. 엘리너는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보석입니다. 메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온화하고 친절한 도서관 사서인 데이비드라는 남자친구도 있었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를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윗에게 야망이 없었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바네사, 브래들리, 그들의 미래에 대한 호화로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됩니다. 메리는 오랫동안 청착된 습관처럼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식사를 마치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며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하고 물었다. 치킨 스튜, 어제 말했잖아요. 메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 그래? 조셉은 중얼거리고는 신문을 계속 읽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메리는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인 모건 가족이 마치 세상에 단 2명뿐인 것처럼 손을 잡고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솟아올랐다. 그녀와 데이비드는 언젠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리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메리, 이번 주 바네사의 생일 파티를 위해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는 거 기억하니? 케이크를 주문하고 장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 걱정 마.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 엘레노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돌봐주면 모든 것이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 메리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그녀의 유일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모든 것을 돌보는 무대 뒤의 사람. 시계를 보며 메리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일하러 가야 해요. 오늘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손을 살짝 흔들었을 뿐 아무도 그녀에게 바쁘거나 피곤한지 묻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메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항상 가족이 전부이며 사랑은 보답할 필요가 없는 헌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의 희생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은 메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다. 그녀는 가족이 보석으로 여겼던 바네사의 30번째 생일 파티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메리는 오크힐에서 가장 호화로운 레스토랑인 르샤토우를 예약했는데 이 지역의 부유한 가족들이 종종 파티를 여는 곳입니다. 그녀는 또한 바네사가 좋아할 만한 커다란 꽃다발을 놓고 적당한 선물을 신중하게 골랐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파티는 준비되어 있었고 촛불은 부드러운 노란색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조셉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자부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우리 가족의 보석인 바네사에게 건배를. 바네사는 환하게 미소 지었고 그 빛은 그녀의 약혼 반지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반사했다. 그녀는 윤기나는 검은 머리를 정돈했고 브랜드 드레스는 그녀의 날씬한 몸매를 완벽하게 감싸주었다. 고마워요, 아빠. 바네사는 행복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머니 엘레노어는 가방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내며 흥분한 듯 말했다. 바네사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 든 내용물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 숨을 헐떡였다. 이건 집. 바네사는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맞아요. 엘레노어는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메이플힐스에 있는 집으로 침실 3개, 욕실 2개, 현대적인 주방이 있습니다. 조셉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브래들리의 부모님이 땅을 기부하셨고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바네사는 부모님을 꼭 껴안았고 목소리에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메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솟아올랐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30번째 생일을 가족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했던 것을 회상했다. 그때 그녀는 집에 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고 온 가족이 함께 먹었고 선물도 특별한 축하도 없었다. 메리, 아무 말도 안 했어? 엘레노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메리는 감정을 숨기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생일 축하해요, 바네사.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바네사는 미소를 지었다. 인테리어 꾸미는 거 좀 도와줄래요? 정말 맛이 좋으시네요. 물론이죠. 메리는 마음속으로 약간 씁쓸한 어조로 대답했다. 일주일 후 메리의 생일은 조용히 다가왔다. 가족은 마을에 있는 캐주얼한 식당인 오크힐 다이너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도 꽃도 바네사의 생일과 같은 설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인 데이비드만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메리.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식사가 끝난 후 엘레노어는 목청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메리는 약간 희망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 앞에 커다란 선물 상자를 놓았습니다. 메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낡은 대걸레, 낡은 스펀지, 낡은 빗자루, 그리고 하인이라고 손으로 쓴 작은 간판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잠시 동안 방 전체가 침묵에 빠진 것 같다. 조셉은 웃었다. 당신은 가족의 헌신적인 종이 아닙니까? 엘레노어도 웃었다. 그냥 농담이에요. 집안일을 제일 잘하시니까 가장 실용적인 선물인 것 같아요. 바네사는 불편한 듯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화내지 마. 그건 부모님이 유머를 보여주는 방식일 뿐이야. 메리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가족의 진정한 일부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연약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그녀는 그들의 눈에 자신이 하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주 현실적이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손을 탁자 밑으로 꽉 잡았고 그의 눈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하지만 메리는 고개를 삭 저으며 큰 일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엘레노어는 작은 상자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동네 백화점에서 산 기프트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바네사가 받은 집보다 훨씬 싸게 들어있었다. 고맙습니다. 메리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메리는 자기 방 문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방 안을 비췄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계속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주인공을 응원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스토리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아래의 의견을 댓글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메리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는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침대에 앉아서 30년 넘게 그녀와 함께 했던 방을 둘러보았다. 익숙한 벽,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작은 나무 테이블은 모두 많은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안정감이나 따뜻함을 제공하지 않으며 갇힌 삶의 흔적일 뿐입니다. 메리는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고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녀는 정말 중요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소박한 옷 몇 벌, 몇 년 동안 보관해온 일기장, 그리고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믿었던 시절에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그녀는 탁자에 앉아서 펜을 들고 짧은 편지를 썼다. 부모님,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싫지는 않지만 이대로 지내면 안 돼요. 언젠가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그 편지를 부엌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조셉이 매일 아침 마셨던 커피포트 바로 옆에 놓았다. 나중에 메리는 데이비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하며 당신과 함께 있을게요. 15분 후에 데리러 올게요. 메리는 여행 가방을 문 앞으로 끌고 갔지만 이번에는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상황이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데이비드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격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확실해? 메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물론이죠. 그는 그녀가 여행 가방을 차에 싣는 것을 도운 다음 그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자 그녀는 백미러를 들여다보았고 한때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집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메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다. 메리는 새 아파트의 작은 창문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눈을 떴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도, 조간 신문을 읽는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도, 가족의 책임으로 시작하는 일상의 익숙한 분주함도 더 이상 없다. 데이비드는 그녀가 마을 반대편에 위치한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열쇠를 건네주면서 여기가 바로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첫날은 낯설었다. 더 이상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었고 집안일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었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간단한 식사를 요리하고 자신의 일정을 결정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메리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과거에 그녀는 항상 헌신적이지만 내성적인 직원이었으며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그녀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다. 회사 이사인 마르타 존슨이 고객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을 때 메리는 회사가 시간을 절약하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 최적화 계획을 대담하게 제시했습니다. 마사는 인상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메리.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메리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다고 느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뭔가를 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에 그녀와 데이비드가 길가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 그는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달라 보여요. 그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메리는 미소를 지었다. 느낌이 달라졌어요. 더 안심했습니다. 더 강하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가족과 함께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판회사도 문자를 보냈지만 메리는 답장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자신을 재정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를 찾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토요일 아침 메리는 반회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매님과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발. 잠시 망설인 후 메리는 오늘 오후 블루 가든 카페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냈다. 도착했을 때
메리는 바네사가 이미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브래들리와 당신은 문제가 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집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브래들리도 나를 탓했다. 너를 따라오라고 했어. 메리는 커피잔을 꼭 쥐었다. 그래서 당신이 용감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달라는 건가요? 바네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내가 그녀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떠날 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매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요, 메리. 모두를 위해. 메리는 언니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바네사가 응석바지가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손을 살짝 꽉 쥐었다. 저는 독립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을 깨닫게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자매는 처음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 한 달 후 메리는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메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고 다소 머뭇거렸다. 블루가든 카페에는 부모님과 바네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자리에 앉자 아버지는 후회가 가득한 눈으로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틀렸어요.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항상 곁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 하지만 네가 원하는지 물어본 적은 없어. 바네사는 메리의 손을 잡았다. 저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메리는 감정이 북받쳐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메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